문제는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쓸만한 카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린벨트는 후손에게 물려줄 말 그대로 녹지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는 건데, 문제는 역대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얼마나 효과를 봤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냐는 거죠. 이번에 그린벨트를 푸는 지역이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그리고 서초, 서리풀, 서울인데 서리풀이 2만 가구예요. 절반 이상이 아마 임대로 갈 겁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상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지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한 2년 반 동안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하기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좀 손을 놨습니다. 왜냐면 분석을 손을 놓은 게 아니라 평가, 잘한다 못했다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장 참여자분들이 기대했던 거랑 굉장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규제를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시장에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급등 구간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다주택자거든요. 전월세를 공급을 하고 지금 입주장이 있잖아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본인의 노력이나 여건에 맞춰서 나한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월세면 월세, 전세면 전세, 아니면 금매면 금매, 경매면 경매. 근데 지금 시장에 그런 선택사항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시장에 금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제일 좋은 집 한 채만 가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자율성이 높은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 불만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아마 오늘 저희 신사임당 채널에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걸로 다 덮을 수도 있을 거예요. 3, 4시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다만 다 필요 없고, 저는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시장 안정화, 자유시장 이런 것도 뒤로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피로감을 느끼세요. 저는 주택 공급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정부가 있으면,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면 주택 공급이 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데이터에 전국적으로 25, 26, 27년도, 왜냐면 27년도 이후는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면 지금부터라도 27년도, 28년도 공급량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27년도는 사실 힘들지만 28년도는 정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유시장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도시, 그린벨트 이쪽을 굳이 건드리는 이유가 자유시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대출 규제도, 그 대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엄청난 이슈로 지금 떠올랐는데,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한 건 지난 정권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난 정권 때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도 뭐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재 정권 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죠. 부채라는 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가 안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냐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쓸 돈이 없으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찍어내던, 국가에서 뭘 판매를 하던 살 돈이 없어요. 지금 월세 올라가고 있죠. 대출 이자 올라가고 있죠. 세금도 그대로 높잖아요. 월급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뭔가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있고 벌이는 똑같고 나가는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내수 경기가 좋으면 더 이상한 거거든요. 전 그래서 선별적으로 당연히 능력을 평가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출이나 부채에 대해서 좀 더 자율성을 강화를 해서 할 사람들은 좀 더 좀 잘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도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건설사는 분양받을 사람이 있으면 다 지어대거든요. 근데 짓지 않는 이유는 지금 분양받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양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게 인구수가 집 살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이 돈이 없구나 하는데, 로또 청약 나오면은 지금 청약을 넣는다는 거는 주택이 없는 동시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대출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는 건데 그 통장 수가 10만 개 가까이 됩니다. 집 살 사람, 집 살 돈은 다 있어요. 밖에 돈은 많이 풀려 있거든요. 안 도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건설사가 짓지도 않아요. 그럼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주택 공급도 멈추고 내수 경기도 침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도전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는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했는데 지금 세대는 대출을 못 받게 해놨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취득세도 강화가 돼 있어서 누군가는 집을 살 수가 있고 누군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도 지방에 5채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에 한 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 이제 보셨잖아요. 지방시장은 죽어가고 서울의 고가시장은 날아다닙니다. 이거는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자유시장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서울의 가장 좋은 입지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요. 근데 대출도 없는데 20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무주택자예요. 보호 대상이에요. 이게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1억 5천짜리 빌라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유주택자예요. 세금 이자 다 내셔야 되고 청약도 못 받아요. 그럼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갈게요. 1억짜리 빌라를 2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럼 자산 2억이죠. 그럼 이분은 혜택도 없고 규제만 받아요. 근데 심지어 사회 전세 월세를 제공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이거 실제로 많으세요. 20억짜리 전세 살고 계신 이분은 대출도 없고 자산가인데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시장이 맞나요? 이상하잖아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자유시장이 아니죠. 자유시장은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대출 받지 마. 집 여러 채 사지 마. 전월세 놓지 마. 똘똘한 한 채만 사. 그리고 가능하면 전세로 살아, 월세로 살아. 이거는 자유시장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다예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선택을 말로는 안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강요하는 거. 전 이건 자유시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정부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자유정책 시장과 반대되는 정책인가요? 그린벨트 푸는 거는 자유시장이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쓸만한 카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린벨트는 후손에게 물려줄 말 그대로 녹지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는 건데 문제는 역대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얼마나 효과를 봤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린벨트를 푸는 지역이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그리고 서초, 서리풀, 서울인데 서리풀이 2만 가구예요. 절반 이상이 아마 임대로 갈 겁니다. 그럼 일반 분양은 높게 잡아도 1만 가구인데 1만 가구가 헬리오시티거든요. 요거 입주하면 시장이 잡힐까요? 안 잡혀요. 이거 제가 안 잡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서리풀 거기 일반 분양 1만 가구 때린다고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은 전 아예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끝났어야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둔촌주공이 1만 2천 세대예요. 여기가 입주하는데 시장이 안 흔들려요.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럼 서리풀에 1만 가구 짓는다고 시장이 잡힌다는 보장은커녕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1만 가구 받는 분들은 로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혜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구 믿으세요? 로또 1등,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거 홍보 슬로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로또 1등 되세요? 안 돼요. 서리풀에 1만 가구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엄청난 혜택을 가져가겠죠. 정부는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공급했다고 홍보를 하겠죠. 그런데 녹지는 훼손됐죠. 누군가 로또로 가져갔죠. 시장은 안정화 안 됐죠. 누가 좋죠? 아무도 안 좋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에 공급을 하잖아요. 얘네는 타격이 있어요. 싸게 공급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인근에 이미 기존의 주택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생각보다. 그럼 타격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상 아직 안 좋은 시장에 공급을 더해주면 더 흔들려요. 이미 수급이 꼬꾸라진 시장에 공급을 더해주면은
일정 구간은 지금 포레온처럼 정체가 되겠지만 결국 금방 소화하고 다시 갑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랑 의정부시랑 의왕시가 가뜩이나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쳤을 때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그린벨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나게 저렴한 분양가예요. 땅값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세곡지구, 네곡지구, 보금자리 주택 풀어서 평당 1,000에 줬습니다. 서초구 아파트가 34평이 3억 5천에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합니다. 나라가 땅 풀어가지고 강남에 3억 5천에 분양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땅 사가지고 강북구에다가 6억 7억에 분양하면 누가 받을까요? 다 미분양 납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를 또 위축시켜요. 그린벨트는 그래서 최종안이에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평을 많이 받는데 그럼 앞으로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인근 지역 침체시키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거기 지역들은 서리풀도 마찬가지인데 매수를 안 하고 대기 수요로 전환을 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럼 또 집을 안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다리실 건데 그린벨트 풀어서 저렴하게 줄 거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는 1차원적이죠. 진짜 현장은 뭐냐면 그린벨트 풀어서 저렴하게 줄 거니까 전세나 월세로 기다리세요가 맞는 얘기예요. 그럼 전월세가 지금 공급이 충분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데 전월세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보내면 안 되고 지금은 집 살 사람은 집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대출을 막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엔 수급이 안 맞아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실수요, 내 집 마련 수요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요는 집을 사야지 끝나요. 아니면 전월세로 들어가야 끝나거든요.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공급은 저는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이 막 들으시면 느낌이 이러시죠. 막 금방 공급될 것 같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미디어 콘텐츠의 문제인데 얘기를 들으면 손에 잡힐 것 같거든요. 그린벨트 한 2030년 돼야 지어지는 게 아니고 윤곽이 나올랑 말랑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정권 임기가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밀리고 또 밀리고 발표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큰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인기 지역이 있다면 전월세 수요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린벨트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유시장을 뭐 이렇게 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시장에 지금 타이밍에 왜곡 현상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도입되어야 시장이 안정화될까요? 제 의견은 구체적이어서 시장 자율화를 위해서 규제를 없애고 대출을 자율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는 안 할 거고 그리고 늦었어요.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자율화랑 대출을 풀면 안 돼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다가 제 양보거나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풀려면은 시장이 침체되고 있던 22년도에 풀었어야 되고 지금 풀면은 급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규제를 풀면은 수요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지금. 월세, 전세, 매매. 그러니까 규제를 풀려면은 시장이 침체되고 있거나 공급이 쏟아지고 있을 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만약에 대출을 풀거나 아니면 규제를 다 풀어서 자유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현재 정권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굉장히 악몽 같은 시기를 겪을 수 있어서 정부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풀 리도 없고 풀면은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려면은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이 완전 쏟아져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 시장이 살아나야 되고 건설 시장이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분양받을 사람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게 되면은 수년이 지나서는 안정화가 이루어지겠죠. 현재 무주택자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집 사셔야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해서 발끈하지 마시고 전월세가 좋은 선택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 말은. 수급이 안 맞으니까 이게 정말 저희 집이 25년 새살이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거의 평생 새살이를 하셨어요. 이사도 많이 했고 새살이가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 때는 집주인들이 지금보다 갑질이 훨씬 심했어요. 누군가한테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전월세도 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전월세가 얼마나 좋을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월세 살았는데 2년에서 4년 지나서 전월세가 거의 오를 걸 알고 계세요.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괜찮아요. 근데 2년 지나서 전월세가 올랐는데
집값이 올라 있으면 그거보다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그게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저는 지금 타이밍에 집을 사는 게 전월세로 가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못 사는 거죠. 근데 상황이 되는 분들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 가기면은 이 모습 그대로 쭉 가면은 한국이 말 그대로 OECD 미국이나 유로파 되는 거거든요. 매매 시장이랑 월세 시장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전세 시장을 막 갈아 먹고 싶은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전세 시장이 있으니까 유동성이 도니까. 그럼 전세 시장을 없애게 되면 매매랑 월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 삼아서 매매랑 월세만 있는 시장에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층이 집 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냐면 못 사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그게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세로 산다는 거는 월세가 계속 비싸지만 이대로 월세가 좀 말도 못하게 올랐거든요. 여러분이 한 달에 월급 400 받아서 월세 250 내보세요. 이게 지금 외국에선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400 받아서 250 내고 나면 150 남잖아요. 이제 물가가 올랐잖아요.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집을 사요? 끝이에요, 그거는. 돈을 못 모으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걸 느껴지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내가 집을 더 사기 편한 구조인가, 점점 더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인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전처럼 집을 사서 돈 벌자가 아니라 생존,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돈을 벌자보다는 내 생존에 어느 선택이 더 유리한가를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년에서 4년마다 만기 다가오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저는 내 집 마련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